그림 아닌 그림책을 하고 싶다는 그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 소박한 이야기, 또 서정적 이야기를 담아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장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그림 작업에 집중을 하다가 조금 늦게 그림책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책들은 이쪽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이 있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이 있어라는 책은 우리의 일상을 소개한 책인데요. 과연 한 가족이 모여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작은 소년 소리가 걸어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소년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인 누나의 길이 등굣길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아주 일상적인 흔히 보는 풍경이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누구나 겪어가는 풍경이죠. 그리고 고양이의 길.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어느 구석에선가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항상 뒤에서 동분서주하는 아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을 키워주신 할머니, 또 할아버지의 일상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리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제가 표현에 힘썼던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한 풍경들이에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루의 일상, 그 일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365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생들을 단면을 한번 표현해 주고 싶어서 만든 책이었어요. 공룡알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먼저 나온 책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냈던 책들과 좀 결이 다르게 이거는 약간 무생물들이 의인화돼서 생물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룡을 구해서 도와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에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동차들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동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에서 쓰는 자동차들을 비롯해서 경찰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늘 길에서 보던 차들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자동차들의 역할을 이 책 안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넣었어요. 과연 산에서 굴러내려온 돌덩어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자동차들이 자기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끝나는 건데요. 마지막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과연 자동차들은 이 굴러온 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선사할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책을 만들고자 이제 출판사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책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책이고요. 이 책에는 이제 주인공 소년이 있지만 이 주인공 소년의 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소리들은 무엇인가? 주변에서 너무 흔해서 그냥 넘겨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소년이 발견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가을에 귀뚜라미 소리를 흔히 듣잖아요. 그런데 그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흔히들 시끄럽다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소중한 소리들, 또 동물들, 주변의 것들을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 담아서 소년의 눈을 통해서 이 섬세한 이 자연의 소리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무슨 소리지입니다. 이 책은 에스토니아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민화? 민화가 아니고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다가 옷을 입힌 책입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이는 수작업을 했는데요. 크라프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제 펜화 작업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유럽 쪽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고풍스러운 멋을 살리기 위해서 크라프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했고요. 내용은 뭐 그 원래 전래 이야기에서 흔히 나오는 권선징악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결말이 유쾌하고 재미난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그리는 내내 조금 제가 마음이 아팠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주인공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오로지 잊지 못할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15살 소년병이었을 때 겪었던 6.25 전쟁을 가슴에 품고 잊지 못하고 비록 치매에 걸렸어도 그 무서웠던 장면과 그 아파하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되게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펴 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15살 그 어린 나이 소년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총소리가 들리고 폭격이 들리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를 생각하니까 그리는 내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6.25를 기념해서 만든 기획된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이 책은 덤벼라는 책인데요. 이야기는 이제 소년이 외갓집에 가서 따분하게 이제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마귀와 이렇게 대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사마귀와 대적을 할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사마귀와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기법으로 사용된 거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는데요. 아크릴 물감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탁한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탁한 색깔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풀을 사용해서 거의 일회성에 걸쳐서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이제 약간 좀 독특한 그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 수작업을 포기하고 이제 그 요즘 그 대열에 끼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로 작업한 책입니다. 특별히 기법은 이제 레이어를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용은 이제 그 전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도구는 그 딱지 놀이이지만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알아가는 그 우정에 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유럽의 그 유명한 그 동화를 가져다가 새로 작업을 한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이야기도 물론 권선징악을 포함하고 있어서 재밌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 0.28mm 중성펜을 이용해서 세세하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묘사하는 재미를 많이 느꼈던 그런 책입니다. 약간 애칭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냥 그 섬세한 그런 펜화를 보는 그런 재미를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그림책에 관한 제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책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공통점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어쩌면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보시다시피 책마다 다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작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다른 소재와 또 재료를 찾아서 많이 좀 모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레이어가 물론 수작업이지만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했고요. 뭐 석판화 기법 같은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기리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색연필, 우리 할아버지는 15살 소년병입니다도 색연필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독특한 것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볼 수 있는 소재를 많이 해왔지만 창작적인 창작으로 빚어진 그런 소재를 좀 발굴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슨 소리지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그림책 놀이를 하는 시연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실 거죠?
자, 여러분 재밌게 시연 따라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그림 소리나는 책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오늘 가르쳐준 6쪽짜리 그림책 말고도 여러분들은 큰 스케치북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재밌게 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또 색종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들어있는 어떤 물체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소리 가방을 만들어서 그 가방 안에 소리를 차곡차곡 모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즐겁게 우리 소리 채집 한번 그 심심할 때마다 놀이삼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4학년 무렵에 그 세계 아동문학 전집이라는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파들이 아마 이국적인 모습의 동경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작업하다가도 문득문득 어린 시절의 그 작용을 지금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지점에서 그림 아닌 그림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책은 그림책보다는 우선 그 문학서적들이었고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물론 작가들이 가볍게 쓴 건 아니겠지만, 뭐, 에쿠니 가오리라든가 요시토모 바나나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대인의 그 고독함을 섬세하게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림책으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없을까 하는 욕심을 옛날부터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린이용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걸음으로 이제 그 어린이 책을 도전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런 그 요시토모 바나나의 아르헨티나 할머니라든가 이런 책들, 에쿠니 가오리의 초록 버드나무, 빨간 그 책들, 그런 책들에서 아마 영감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수업을 가끔 갈 때가 있는데요. 이제 작가와의 만남 시간대에 진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책을 들고 와서 사인 받으러 올 때가 너무나 제가 이런 거를 받아도 되나? 그런 좀 고마움과 미안함이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 그때가 제일 아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림책이란 넘어도 끝나지 않는 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한 권, 두 권 쌓일수록 더 해야 될 숙제가 많아진다는 걸 느끼고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림책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그려온 책은 그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 소박한 이야기, 또 서정적 이야기를 담아왔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재미는 없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약간 숨 돌릴 여유를 주는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힐링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